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의도 정면 승부로 꾸며지죠. 자,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당 야당 최 5의원들을 모시고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조 의원님은 이때 부산에 계셨죠? 지역구에 계신 거죠? 네, 부산에서 그 지역민들 만나 뵙고요. 네, 또 지역 봉사활동,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도 집회 시위가 있었죠? 글쎄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시급한데, 정치인들 막 데모하고 하는 거 별로,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하면은 또 먹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돼지국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거기 횟집이나 이런 데 타격이 없습니까? 마침 저희 지역구가 이제 다대포 항이 있습니다. 예. 해센터도 좀 있고요. 예. 어제 그저께 시민들께서 다행히 손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부산, 예.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예. 어떤 아주머니께서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의원님한테 의원님 보시고서.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아주머니는 오늘 왜 횟집에 왜 오셨습니까?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4년 전까지는 괜찮다 해서 4년 후에 안 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네. 4년 후에는 더 희석이 될 텐데 한번 여쭤보시죠. 제가 중국에서 지금 방사능 삼중수소요. 삼중수소. 네. 예. 방사능이 방류되는 양이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양의 50배가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도 그냥 이분들은 그냥 정부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아예 그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횟집에 자기가 지금 그리 불안하면 회를 드시면 안 되는데 4년 후에 부터 안 먹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제가 이 이야기는 방송에 나오면 꼭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어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사하 쪽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오염 처리수 반대하는 분조차도 와서 식사를 하실 정도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여야 간에 이 오가는 말들이 정말 환경 범죄다. 야당 지금 현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원조 공범이다. 그리고 참 일본에 또 야당 의원들 가신 분들이 있죠. 그죠? 네네네. 예. 그분들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또 최 5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으면 아마 또 이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마 국민의힘도 야당 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저거면은 국제적 관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또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또 그런 합리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당 야당이 서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입장도 이렇게 첨예하게 좀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당 의원들이 그 후쿠시마 그쪽에 일본에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참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조경태 의원님은 뭐 부산의 최다선 의원이고 부산이라는 게 또 항구 도시고 그죠? 거기선 수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데도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게 만일 좀 자신이 없으면 이 총선 같은 거 좀 이게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예?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현명하실 텐데요. 예. 2011년도에 그때는 아예 필터링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원전이 폭발하면서 원액 그대로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하루에 수백 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 이즈음에 이제 4년, 5년 사이에 이제 부산 앞바다로 온다고 했을 때 그때 방사능 측정했을 때 뭐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때 2015년, 16년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해 잘 드셨을 겁니다. 수산물.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때는 아예 그냥 원전이 폭발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 대책 없이 나간 거고요. 지금은 그것을 3분의 1 수준으로 희석시키고, 네네네.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만들고 또 그것을 IAEA에서 또 확인도 하고 한 상태에서 내보내는 지금 이 방류된 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국 언론도 문제 제기라고 조금 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정부가 이 중국의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중수소 막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약 50배가 많아도 사실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그게 한 3km 정도만 가면은 그게 희석돼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비록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50배가 많지만 그게 인체에 해롭다면 지금 서해 앞바다 지금 조개나 게 또는 우리 경상도 발음이 좀 이상해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는 끼라고 하는데 깨. 그리고 생선 같은 거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드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삼중수소 양 역시도 인체에 건강을 해칠 만큼의 위험도가 높은 양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수치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그리고 예를 들면은 18개국이 모여서 하는 피프라고 태평양 도서국 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리고 대만, 필리핀 이쪽에서는 다 과학적인 입장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미국은 지지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수용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반대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한데 더 있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민주당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딱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현명하시니까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선진국가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달 전입니까? EU에서는 후쿠시마산 제품조차도 수입 규제를 철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지금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일본의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쪽이죠. 태평양 그렇습니다. 쪽. 예. 거기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그 캄차카 반도로 해가지고 그 미국, 그 알래스카,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 해류를 따라서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다시 이게 돌아서 북쪽도 해류를 따라서 이제 쭉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을 거쳐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거거든요. 그 해류의 예.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해가 있다면은 반드시 캐나다와 미국이 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보다 더 빨리 오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과학이 우리보다 덜 떨어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면 앞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총선 때까지 이 문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말입니다. 아마도 야당에서는 이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하면은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한 바대로 한다면은 30년간 야당이 수산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좀 감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상당히 지혜로우시고 또 현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의 어떤 주장이나 선동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쿠시마 야당의 입장을 쓴 그분조차도 4년 후쯤 돼야지 우리나라에 돌아온다는 그걸 또 알고 있는 분처럼 자기들도 이게 좀 과한 주장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그죠? 그리고 결코 이게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은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다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먹고 있는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 가는 여행객보다 어딥니까? 일본 가는 게 많죠. 여행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본 간 여객 수가 850만 명인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럼 일본 가면은 일본 음식 안 드십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우리 정치권이 지나치게 이걸 국민들 마음을 먹거리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 됐어요. 오늘이요. 그러면은 상대당의 당대표로서 일단 당을 초월해가지고요. 정치인의 한 분으로 꼭 여당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물론 열심히 노력한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갈라치기, 조금 더 저는, 야당도 기회가 참 많은데 그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게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1야당이 그래도 직전에는 정권을 잡았던 수권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이나 정부가 못하면은 그것을 조금 세련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좀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정치를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야당이 국민들부터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여유가 없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예. 이제 있고, 그리고 역대 그 여야 당대표 중에 정가가 그리 많은 분이 당대표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거든요. 이게 예. 무슨 뭐 양심수에 준하는 그런 그 정가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그 사법부에 이제 불려다녀야 되고 또 기소가 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들이 아마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럽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러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치적 탄압, 예, 탄압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공작, 하여간 뭐 이런 거라는 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런 국민들께서 너무도 뭐 잘 판단하실 거고요. 그러면 그리 따지면 그 앞에 정가 3개인가 4개는 그것도 역시도 정치적 탄압이었는지 대놓고 싶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96년도에 정치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치인들 정가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가가 몇 번이 있던 또 김남국이 보십시오. 저렇게 아니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민간인 소속이거든요. 예. 거기서 제명을 하라고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당장 가장 빠른 시점에 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걸 계속 홀리기를 시키고 제명도 안 시키고 지금 우리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최악의 국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새 또 주목이 되는 게 이른바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정율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정율성이 본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전라남도 쪽에 있는 강주가 2개가 경기도 강주가 있고 전남 광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주시에서 이걸 기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율성 씨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중국 공산당 당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북조선 노동당 당원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야, 일부를 갖다가 뜻을 기린다 하면은 이분은 분명히 우리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백만 명을 사상자를 내게 만든 6.25 전쟁 때 이분이 북한 편 든 분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분이니까. 예. 이분을 갖다가 어쩌면 적국에 소속돼 있는 분을 뜻을 기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강기정 시장은 근데 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지고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주 시민들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또 적국에 어떤 소속돼 있는 분을 이런 식으로 뜻을 기리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강주 전체가 욕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김일성 저분도 옛날에 항일 운동을 했지만은 6.25를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분들 뜻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린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지켜지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치열하게 지켰던 우리 군인들의 어떤 정신들, 희생이 있어서 지금 지켜진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망각하면 저는 안 된다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총선 앞둔 시점에서 부산 부울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요. 부울경은 지금 차분한 상태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죠? 네, 부산, 경남, 울산은 현재까지 분위기로서는 좀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위기 상황이라고는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산업 유통 정보를 선도하는 산업 다라 알아? 그럼